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에노르트와 알크마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2위의 페이에노르트입니다. 두 팀이 압박을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알크마르에 비해서 온더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팀은 페이에노르트죠. 일단 알크마르가 압박을 중앙에서 당하는 경우에는 공이 측면으로 돌면서 장점을 잃어버리는 편인데, 이를 감안하면 드리블 이외의 선택지를 줄여버리는 페이에노르트 특유의 전술이 빛을 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민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3위의 알크마르입니다. 아스톤빌라에게 중앙 압박 싸움에서 밀려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더볼 능력이 강호치고는 좋지 못한 편이라 중앙에서의 압박이 가능한 전력에게는 장점을 잘 보여주는 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알크마르도 수비면에서는 크게 흠잡을 면모가 없긴 하지만 페에노르트 같이 강호들과의 매치에서 감당해야 할 더 강한 강도의 압박을 이겨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정자는 데위트, 슈텐, 미르딩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좋은 편이긴 하나 온더볼 상황에서 더 매끄럽게 나아가는 편이고, 알크마르의 공격은 압박으로 공을 측면으로 몰아버리거나 드리블을 강요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압박을 당했을 때 조금 더 유려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쪽은 페이누르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위트레흐트와 엑셀시오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7위의 위트레흐트입니다. 공격이든 수비든 기복이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수비면에서는 박스 안에서 내주는 슈팅의 비중 자체는 적은데 그중 높은 수치가 6야드 안쪽에서 내준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롱볼로 직접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팀에게는 제법 덜미를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볼렌담에게 0대1로 패했던 것이 그 예인데요. 엑셀시오르가 롱볼을 쓰는 약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네덜란드 1부 7위의 엑셀시오르입니다. 엑셀시오르가 제법 중앙에서 공을 잡아야 잘하는 핏에서나 알크마르를 상대로 제법 잘해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위트레흐트가 점유율을 아주 높게 잡는 편은 아닌 상황이라 엑셀시오르가 생각보다는 버티는 힘을 보여줄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위트레흐트의 6야드 안쪽 슈팅 허용도 나름대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듯하죠. 결정자는 돈코르, 피에리에, 하르테스, 에용고, 반두이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트레흐트가 홈에서는 좀 강하긴 하나 엑셀시오르의 직선적인 플레이를 아주 무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스 안 가까운 곳에서 내주는 슈팅의 양이 상당히 많아 엑셀시오르도 충분히 득점력을 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2.5오버를 픽하는 것이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라치오와 AS 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0위의 라치오입니다. 라치오의 올 시즌 중원 장악력은 꽤 기복이 생긴 상황인데, 이 와중에 중앙에서 안 풀리게 되면 공을 달고 전진할 수 있는 알베르토도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측면에서는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하는 편이라 중앙에서 공이 안 돌면 전반까지 영향을 좋지 않게 보이는 편인데, 라치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카살레, 마루시치, 알베르토, 자카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7위의 로마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스파르타 프라하에게 패배를 기록했고, 다만 디발라를 선발에서 제외하는 등 주말 경기가 라이벌전이라는 것을 의식한 엔트리를 내긴 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부터 부진하고 있는 벨로티 대신 루카쿠와의 호흡이 아주 좋았던 디발라가 돌아온다면 공격력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의 중원 약화와 파레데스의 아주 거친 플레이도 라치오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정자는 쿰블라, 에이브러햄, 펠레그리니, 스몰링, 잘레우스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알베르토의 이탈로 인해서 라치오의 중원이 더 약화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변의 주인공이 되긴 했어도 이 경기를 위해서 디발라, 크리스탄테 등 주전들의 비중을 줄인 것도 어느 정도 로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로마가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밀란과 프로시노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위의 인테르입니다. UCL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아주 대담한 운영을 보였으나 결국 16강 진출을 확정지으면서 체력 비축과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좀 큰 감이 있긴 하나 라우타로 등 주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리그에서는 퍼포먼스가 좋아질 것입니다. 특히 프로시노네의 슈팅 허용 빈도가 너무 높아 인테르가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무대죠. 결정자는
이탈리아는 쿼드라도 파바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1위의 프로시노네입니다. 공격력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감독이 프란체스코 감독이 사소올레 기트를 만든 감독인 만큼 소올레 등 공격적으로 기여하는 선수는 많은 편이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슈팅을 허용하는 빈도가 너무 높아 다득점, 다실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테르의 견고함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정자는 하루이 칼라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시노네의 공격력이 아주 만만치 않은데 문제는 인테르의 견고함이 아주 뛰어난 편이고 프로시노네의 슈팅 허용 비중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득점력 가지고는 프로시노네가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입니다. 인테르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